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제가 방송 중에 속보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2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테러를 IS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알라의 은총과 지지 아래 칼리파의 전사가 영국 도시 맨체스터의 십자군 모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그런데 무고한 시민들, 심지어 8살 소녀까지 죽인 행위를 은총과 지지라고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계가 과연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인지 심히 의심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제주 몬트락 제주 몬트락 제주 몬트락 제주 몬트락. 아니 뭐 하는 거야? 아직도 몰라? 제주돼지 전문점 제주 몬트락 몰라? 제주도에서 인증한 제주돼지 1호점 제주 몬트락 몰라? 왜 몰라? 그런 데가 있어? 프리미엄 제주포크 레스토랑 제주 몬트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밤사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게 대북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아직도 이 중국 측이 제동을 걸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추가 제재까지 할 사안인가 이런 문제 제기일 수도 있겠죠. 이제 주로 그 핵실험 때 이제 그 추가 제재들이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요. 예.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그러나 그 북한에 대한 그 추가 제재 결의안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주장을 폈고요. 예.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명했다고 하죠. 이 기존의 그 대북 제재 이행의 그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선에서 일단 논의를 하되 이 추가 제재 결의안 추진에는 좀 이제 중국 측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좀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류지 그 유엔 주재 그 중국 대사는 그 유엔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에 이 기자들에게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북한과 그 대화에 그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대화를 통해서만 이제 북한 문제 풀 수 있다면서 그 북한과의 그 대화를 이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그 물밑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번 그 대북 제재 결의안 여부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방송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저희 방송할 때 속보로 계속 나왔던 영국 맨체스터 이게 경기장인데 여기서 콘서트가 열렸었죠. 맞습니다. 이 콘서트장에 폭탄 테러요.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가 자기 IS가 자행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8살 소녀를 비롯해서 이 2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죠. 이 공연장에 이제 그 미국 가수 20대 가수 공연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그 10대 소녀들이 많았습니다. 숨지거나 다치나
일도 그 10대 소녀들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IS 이슬람 국가가 그 자신들의 그 병사가 한 것이라는 성명을 이제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IS는 요즘 그 서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주요 테러를 다 자신들의 그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테러와 그 IS와의 그 직접적 연계 여부는 아직 좀 불확실하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영국 등 서방 정보기관들의 지금 판단인데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발생한 이 맨체스터 폭탄 테러. 영국에서 태어난 리비아계 22살 청년의 그 자살 폭탄 테러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영국 경찰이 이제 공식 발표를 했죠. 영국에서 태어난. 맞습니다. 그죠? 예, 이게 예전에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에서 태어난 뭐 이런 이 아랍 계통의 이 청년들이 또 많이. 네, 미국에서도 이제 뭐 9.11 테러를 제외하고는 다들 그렇죠. 이제 미국 태생의 네. 테러였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회 통합이라는 게 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은 그 사회적인 문제가 이 통합이 안 돼 있기 갈등 때문에 문제, 네, 빈곤 문제 그러면서 이민자들의 좌절 문제 그게 2세대 3세대로 내려오면서 이게 테러리스트가 돼서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테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유럽 같은 데서는 일찍부터 독일도 마찬가지고 멀티쿨투럴 레게시셔프트 그러니까 다문화 이 사회 이거를 뭐 구호처럼 외치고 그랬었거든요. 많이 해왔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안 됐던 네. 모양이에요. 예. 자, 어제는 대통령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소식이 극명하게 교차가 됐죠. 일단은 어제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이죠. 열렸는데 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인 그 유영하 변호사 공소사에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모든 사실관계를 다 부인을 했습니다. 모든 증언의 그 증거 채택에도 반대했죠. 그래서 일일이 이를 다 이제 심의할 수밖에 없게 돼서 네, 일단 검찰에서는 매일 말하자면 재판을 열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일단 일주일에 3번 여는 것으로 이제 조정을 했다고 하죠. 네. 일주일에 3번 여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많은 아주 강행군이거든요. 그렇죠. 네. 일주일에 3번이면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는데 이 유영하 변호사 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모두 그 추측과 상상으로 만든 환상의 집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예. 과연 환상의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죠. 예. 네, 박 전 대통령도 이 모두 말은 과연 어떻게 할지 주목이 됐는데 이 피고인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느냐 이런 그 재판장의 그 질에 대해서 이 변호인의 그 입장과 같다면서 그 혐의를 좀 부인을 했다고 하죠. 박 전 대통령 이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겠느냐 이런 그 재판장의 질의에 대해서 역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이 평소 그 자주 입던 그 남색 정장에 네. 수영번호 그 503호를 네. 달고 나왔는데 이 약식 올림머리로 약간 수척한 모습이었다고 네. 하죠. 그런데 그 3시간 동안의 그 공판 과정에서 이 같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최순실 씨와는 전혀 예.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하죠. 그게 그럴 법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때 최순실 씨한테 속은 자신이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조선일보가 오늘 그 입수한 예. 이 검찰 조사 내용을 그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4일 이 서울구치소에서 그 검찰 출장 조사를 받으면서 이 최순실 씨가 그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그 설립한 회사들과 관련한 그 검사 질문에 대해서 이 최순실이 왜 저를 이렇게 속였는지 모르겠다. 제가 속은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참담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그러는데 이와 함께 그 문화예술계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도 반국가 단체의 그 주장을 널리 전파하는 단체나 회원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추도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 추도식 그 참석이 부를 수 있는 그 정치적인 논란을 좀 의식하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하고요. 또 그 문재인 정부는 그 노무현 정부를 넘어서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그 정치적인 독립선언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추도사를 통해서 다시는 그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그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면서 그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그 정치적 역사적 그 퇴행과 실패는 물론이고 김대중 노무현의 이른바 그 민주정권 10년의 그 과오와 실패도 성찰을 해서 이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이제 그 다짐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특히 이제 그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이 더디가면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더디가면 개혁도 소통하면서 설득하겠다. 국민과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눈높이를 잘하면서 나가겠다 이 얘기인데.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우리는 소통하는데 사실 눈높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자, 이게 이제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뭐 이런 입장을 좀 견지한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잘하겠죠. 네,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열리죠. 오늘부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대선 이후에 첫 국회가 열린다는 점에서도 그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 치명적인 흠결 없는 만큼 야당의 검증 공세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비교적 낙관하는 이제 모습인데 그러나 이 검증을 벼르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 어떤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특히 그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면서 그 청문회에 앞서서 일단 회의를 갖고 청문회 참석 여부를 좀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까지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그 바른정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그 자질과 정책 쪽에 일단 방점을 좀 두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바둑 얘기 하나만 할까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는데 이세돌 구단이 이겼죠. 이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커제도 졌네요. 네. 그 이세돌이가 이제 졌을 때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커제가 이세돌은 이겼지만 알파고가 자신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그 1차 대국에서 그 한집반으로 패했죠. 말이 한집반이지 사실은 그 완패였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군이 졌지만 화는 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알파고의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 바둑의 신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럴 바에는 그때부터 조금 더 겸손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이게 발전할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치러졌습니다.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렸고요. 참여정부 이후 9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직후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의원들 역시 이전의 추도식과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어제 여기 이제 지금도 계세요? 네? 지금도 봉하마을이세요? 아니요. 올라오셨어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예. 어제 상당히 좀 의미가 깊은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8주기인데, 네. 10년 만에 이뤄낸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부터가 감개무량했고, 그 식 진행도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분이 남기고 가신 유지,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남겨진 우리가 잘 받들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의무감 같은 걸 느꼈던 그런 자리입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을 했고 추도 연설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10년 만에 정권 교체로 탄생한 3기 민주정부임을 이제 대내적으로 표방하신 건데요. 예. 지난 5.18 기념식 참석과 함께 김대중 정부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 모두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말씀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이번이 마지막 참석이다. 노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대통령의 소임이 끝난 뒤에 다시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정부를 계승하면서도 더욱더 진전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미가 모든 정권을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다 계승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는데. 네, 계승하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의 문제, 지금 시대적 과제를 더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의지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전현직 대통령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이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묘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봉하마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치러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 연설도 했지만 다른 한쪽 오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네, 정말 어제는 그 대통령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 일을 반면교사로 잘 삼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 반면교사를 물론 당연히 삼아야 되겠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보면 그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헌재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해서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건데 이 파면 결정 자체가 국민들 마음속에 크나큰 상처를 줬죠. 그래서 그 재판의 당사자로서 본인의 무죄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국민들에게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 상처를 보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처를 보듬는 과정이 대국민 사과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서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국민의 그런 과정에서 받았을 국민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좀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근데 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검 수사와는 달라야 한다.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이미 헌재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직권남용 등의 다수 법 위반 행위를 지적했고요. 예. 그리고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파면 결정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더해서 그 검찰 특검팀의 수사가 그 기소까지 이루어지고 이거는 재판부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소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추론이나 상상이라거나 공정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왜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 지시를 내린 4대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원에서 당장 감사 착수하기 어렵다. 대통령 지시만으로는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보도가 있는데 일단 이게 맞습니까? 그건
그건 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조사 지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찰 지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셨다고 제 판단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왜 그런 입장을 냈는지는 저로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3번의 감사가 있었고요. 그죠? 이번이 4번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3번의 감사원 감사가 예. 한 번은 그중에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감사가 제대로 됐다고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한 것도 이 구체적인 사안들 거기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였지. 이 사업이 국민들 반대 속에서 왜 이루어졌는지 그 많은 예산이 정말 국민들의 민생에 쓰여져야 된다고 우리 사회 전체의 공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됐는지 또 그 사업을 하면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이 됐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 4대강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있어서 공사에 있어서 어떤 비리 이런 문제보다는 이 사업이 왜 착수하게 됐는지 그 사회적인 그 합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정권이 앞장서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 이 감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게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 다른 원내대표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예.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것도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예. 그리고 그렇게 정치보복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건 엄정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해가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 점들을 설명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였었죠. 국민의 나라위원회에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었죠. 그죠? 네. 예. 이게 하나씩 착착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선거 기간 중에 당의 안팎에서 예. 그 개혁 과제를 둘러싼 여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 일부는 청와대 구상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을 텐데요. 예. 이번 정부가 촛불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촛불 민심을 통해서 성립된 대통령 선거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촛불이 요구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즉 국민의 민심을 잘 살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는 대로 또 일부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일부 논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돼 갈 것입니다. 그러면 논의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 촛불개혁 10대 과제 보고서를 아직 잘 못 봤습니다. 여러 보고서가 예. 있어서. 예. 일부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걸 충분히 논의를 해야죠. 예. 예. 그래서 지금으로선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전교조 합법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촛불 시위 과정에 많이 나온 이야기거든요. 예. 그것을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지 또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집권당 원내대표는요. 개인적인 얘기를 막 하면 안 돼요. 안 넘어가시네. 제가 슬쩍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러면 그냥 얼떨결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넘어오시네. 예. 자, 다음 주면은 6월 임시국회가 개최가 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임시국회인데요.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고 이 야당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준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각 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오찬을 하면서 함께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여야정 상설 정책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선 시작은 지난 대선 과정에 공통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도 다 정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출발을 시켜야 될 테고요. 특히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구성 아닙니까? 예. 우리 사회엔 뭐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서 신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비정규직과 같은 안 좋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계획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죠. 예. 그래서 공공부문 간접 고용 비정규직 등을 정규직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최우선 과제로 저희는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불공정으로 생겨난 많은 문제들을 공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검찰개혁 얘기, 공수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공수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전관이에요. 여태까지 이거 완전히 뿌리 뽑히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건 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그 오랜 관행이고 그래서 아주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박힌 적폐죠.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관이유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미쳤던 영향이나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죠. 그죠? 네. 오늘 내일 이틀이죠. 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쭉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저희는 잘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낙연 총리 내정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자료 제출 때문에 좀 문제도 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어젯밤까지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료는 거의 다 제출했더라고요. 예. 역대 총리 후보자들이 낸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그 제출률이 가장 높은 예. 후보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문제도 해결이 됐고. 예.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아주 깊이 배어진 예. 총리 내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협치에 아주 강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걸리도 잘 드시고. 예, 그리고 외교부 장관 예. 그거 아시네요. 막걸리 잘 드십니다. 저랑 많이 먹었거든요 옛날에. 예. 예. 강경화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위장 전입이나 이런 그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걸 이제 인사하면서 직접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흠결보다는 훨씬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사실까지를 밝히면서 인사를 한 것이어서 다른 야당에서도 그런 점들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 정부는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추도 연설을 했죠.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찾겠다라는 말도 남겼는데요.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3번의 연설,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의 필사라고 불리는 연설비서관을 지내신 분이죠. 전북대학교 강원국 초빙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그러니까 연설비서관, 우리가 이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치라이터죠. 그죠? 예. 그죠?
예.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 대통령을 모시고서 이제 연설 비서관을 지내셨는데 그 참 어제 8주기 추도식 참 누구보다도 참 애틋한 마음이고 감회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어제는 좀 한결 마음이 가벼웠죠. 그 전까지는 회한이라고 그럴까? 예. 분노 이런 게 있었다면 어제는 나름대로 이렇게 희망을 얘기한 자리가 아니었나, 또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희망, 그러니까 우리가 애틋한 마음을 희망으로 바꿔야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야 예. 발전이 있죠. 그럼요. 참여정부 이후에 9년 만에 정권 교체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으로서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많이 살아 계셨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냥 마냥 기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당신이 아마 대통령 됐을 때도 그런 마음이셨거든요. 예. 그건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마음일 텐데요. 개혁, 통합 이런 이제 막중한 책임을 이제 또 친구 문재인 앞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또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냥 기쁘고 축하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담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2010년부터 매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대통령의 신분으로 추도식에 참석해서 추도 연설을 했는데 스피치라이터 연설문을 계속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셨던 분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그런 연설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는 어제 감동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던데. 예. 그거는 그 연설문이 감동적이라기보다 그 자리 자체가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자리죠. 예. 예,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이제 벅찬 자리인데 대통령께서 거기서 감동적이고 이런 걸 해야 됐다는 욕심보다는 그냥 소회를 밝히고 그야말로 이 감개무량하고 이런 것과 함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진솔하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 마음에 와 닿으니까 이제 감동적으로 느껴지겠죠. 어제 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기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다 이런 연설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모양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대통령께서 이제 원래 흥이 좀 많으신 분이시죠. 그게 이제 눌려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으신 분인데 퇴임사가 원래 대통령마다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퇴임사를 안 하시겠다고 봉화에 내려가서 책을 써서 그 책으로 퇴임사를 대신하겠다고 퇴임사 몇 장 가지고 되질 않는다고 그래서 책을 쓰시겠다고 내려가서 봉화 내려간 첫날 그 봉화에 도착하자마자 좋다 그러셨어요. 큰 소리로. 그래서 그게 이제 내 퇴임사다.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걸 내려놓고 이제 내가 쓰고 싶은 글도 쓰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그래서 좋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들으셨고 저도 이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 그래서 어제 연설에 또 그걸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임기 동안 노무현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 현직 대통령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찾아뵙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예. 상당히 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기를 찾아갔다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셨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면서 또 거기는 또 대통령이 돼서도 찾아가느냐 이런 걸 의식해서인지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성공한 대통령은 이제 또 다른 약속을 또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오겠다고 이제 어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몇 마디 안에 이렇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그 대통령의 처지와 앞으로 그 대통령이 그 지향하는 거. 노무현 대통령은 송구관 대통령 그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취임 초기에. 국민들이 아니죠. 일부에서 이제 자꾸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고 그러는데 그 성공한 기준이 뭐냐. 그게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성공의 잣대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냐.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저도 이제 몇 번 뵐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깊으시죠. 예. 정말 깊으세요. 그래서 사실 그 고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그 얘기들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울림이 크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예. 잘못 해석되기도 하고 여러 잘못 가지. 해석되고 예. 오해야 뭐 말해가지고 받는 경우야 많죠, 사실 국민들은.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굉장히 생각이 있고 고민이 많은 분이라는 거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분이다. 이 두 가지 인상을 저는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데.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스타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나 이런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몇 번의 연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장점들을 다 모아서, 하시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보셨어요? 어떤 점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약간 연설이 지르는 스타일이죠. 간결하게 지르는 스타일. 그러니까 제안하는 사람이다. 국민께, 임금께 상소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이런 거 하자고 제안하는 사람이다라고 아젠다를 던지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은 반보만 앞서가라. 절대 국민의 손을 놓지 마라. 그걸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이렇게 합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이 좀 있으십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게 이제 뭐 유머가 좀 있는 연설, 또 뭐 소위 우리 링컨, 케네디 같은 왜 연설이 안 나오냐. 그런 역사에 남는 연설이 좀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연설을 문재인 대통령 기대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언제부터 그렇게 글을 잘 쓰셨어요? 저는 저 글 못 썼어요. 그 대통령 태어나서부터 잘 쓴 건 아닐 거예요. 아니 글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특히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님은 글 잘 쓰는 사람은 예를 들어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자기의 문체를 쓰기 때문에 혼나요. 채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문체로 써드리는 게 스피치라이터예요. 대통령 스피치. 고스트라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쓸 필요 없고요. 뭐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도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앞으로 선임이 되겠죠. 청와대 연설비서관, 그죠? 예.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걸 조언해 주시겠어요? 그냥 저는 지금 보니까 연설을 잘 쓰시는 것 같고요. 그냥 한 말씀 드린다면 하루하루가 앞으로 힘들 텐데 그냥 잘 버티시고 시간은 가니까 잘 버티시고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좀 꿋꿋하게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게 힘드셨어요? 하루하루 힘들죠. 쓰는 게 힘들고 또 대통령께 평가받는 게 힘들고 또 대통령께 꾸중 듣고 지적받고 이런 게 다 힘들죠. 그런 거 물론 힘들지만 대통령이 또 의중도 잘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못 읽으면 듣고 또 국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언론에서 평가가 안 좋으면 또 그래서 또 힘들고. 그래도 시간은 간다. 시간 빨리 가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도 굉장히 좀 귀중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참 정말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초빙 교수로 있는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시는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